퇴직 후 경조사라는 일상적이고 당연한 사회적 의무가 은퇴자들에게는 때로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로 다가온다. 직장에 다닐 때는 월급이라는 일정한 수입이 있었고 회사 동료들과 함께 경조사 비용을 분담하기도 했기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았다. 그러나 퇴직 이후에는 매달 들어오는 돈이 줄어들거나 연금에 의존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잦은 경조사 초대는 곧바로 지갑을 압박하는 현실이 된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가야 한다는 마음과 경제적 부담 사이에서 갈등하는 은퇴자들은 예상치 못한 상처를 경험하기도 한다. 경조사가 단순한 의뢰가 아니라 은퇴자들에게는 위험한 출혈구멍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의 충격적인 경험담 속에서 확인된다. 한 은퇴자는 퇴직한 지 반년 만에 경조사 참석을 두려워하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3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하며 동고동락한 동료들이 줄줄이 자녀 결혼식을 올리자 축의금을 챙겨 나가는 일이 당연하다고 여겼다. 하지만 한 달 사이에만 3건의 청첩장이 날아들었고 그때마다 수십만 원씩 나가자 생활비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아내와 함께 마트에서 장을 보며 이전에는 고민 없이 담던 고기나 과일을 망설이다 내려놓는 순간 그는 처음으로 경조사가 무서워졌다고 했다. 예전에는 체면과 의리가 우선이었지만 이제는 노후 자금이 무너질까 두려운 마음이 앞섰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은퇴자의 마음의 상처가 더 크게 드러난다. 한 60대 남성은 장례식에 다녀온 뒤 집에서 눈물을 흘렸다. 직장 다닐 때는 언제나 회사 이름으로 함께 조문했고 빈소에서 자연스럽게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 그러나 퇴직 후 혼자 찾아간 장례식장에서는 환영받지 못하는 듯한 시선을 느꼈다. 오랜만에 만난 옛 동료들이 요즘 뭐 하시냐는 질문을 던질 때마다 그는 답을 망설였고 결국 위축된 채 일찍 자리를 떠야 했다. 돈의 문제보다 더 아픈 건 자신이 사회적으로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 같다는 심리적 공허감이었다. 경조사는 그에게 단순한 사회적 의무가 아니라 퇴직 이후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잔인한 시험장이 되어버린 것이다. 더 나아가 어떤 이들에게는 경조사가 노후 자금 관리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한다. 한 70대 부부는 시골에서 소박하게 살며 연금으로 겨우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자녀 세대의 결혼식과 친척들의 잦은 행사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다 보니 저축해 두었던 비상금이 빠르게 줄어들었다. 특히 자식 세대 앞에서는 체면을 구기고 싶지 않아 손주 결혼식에는 통 크게 내야 했고 그렇게 한번 크게 지출한 이후 다른 경조사에서도 금액을 줄이지 못해 악순환이 이어졌다. 부부는 결국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난방을 줄이고 반찬을 단출하게 해야 했으며 경조사가 사람을 망치더라라는 씁쓸한 말을 남겼다. 이러한 사례들은 은퇴 후 경조사가 왜 위험한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첫째는 경제적 위험이다. 은퇴자에게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은 생존과 직결된다. 연금과 소득이 제한된 상황에서 경조사비는 계획에 없는 갑작스러운 비용이 되며 몇 달만 이어져도 생활의 균형을 무너뜨린다. 둘째는 정서적 위험이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과 현실적 제약 사이에서 갈등하는 과정은 은퇴자의 자존감과 인간관계에 깊은 상처를 남긴다. 셋째는 사회적 위치의 변화에서 오는 위험이다. 직장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난 후 개인으로서 마주하는 경조사는 은퇴자가 느끼는 고립과 소외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낸다. 전문가들은 은퇴자들이 경조사 문제를 단순히 체면의 문제로만 여기지 말고 재정 관리와 심리 관리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예를 들어 사전에 경조사비 예산을 따로 정해두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일관되게 지출하는 원칙을 세우는 방법이 있다. 또한 직접 참석이 부담스럽다면 축의금만 전달하거나 편지를 함께 보내는 방식으로 관계를 이어가는 대안도 가능하다. 중요한 건 나의 상황을 지키면서도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퇴직 후 경조사는 단순한 인간관계의 장이 아니다. 그것은 은퇴자의 재정 상태와 심리적 안정, 사회적 정체성을 동시에 시험하는 무대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충격적인 경험담을 남기며 경조사의 위험성을 이야기한다. 결국 은퇴 이후의 삶에서 진정으로 지켜야 할 것은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나와 가족의 삶의 지속 가능성이다. 체면을 위해 허겁지겁 지출하다가 스스로의 생활을 무너뜨린다면 그것은 결코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 경조사 참석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고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조율하는 것, 그것이 은퇴 후 삶을 지켜내는 지혜일 것이다. 퇴직 이후 경조사가 왜 은퇴자들에게 위험이 되는가라는 질문은 단순히 경제적 부담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한국 사회가 여전히 유교적 관습과 인간관계의 연속성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발생하는 복합적인 현상이다.
직장 생활을 할 때는 경조사비가 회사 문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분산되거나 일정 부분 회사가 함께 부담하는 구조가 있었지만 은퇴 이후에는 모든 책임이 개인에게 집중된다. 문제는 그 개인이 더 이상 안정적인 월급을 받는 경제 주체가 아니라는 점이다. 연금과 퇴직금 그리고 일부가 운 좋게 확보한 배당소득이나 임대소득이 유일한 자금원인 상황에서 경조사비는 곧바로 가계의 위험 요인이 된다. 특히 은퇴자들이 체감하는 경조사의 무게는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직결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회피하기 어려운 딜레마가 된다. 여기서 우리는 은퇴자들의 현실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조사는 경제학적으로는 예상치 못한 변동성 지출에 해당한다. 매달 정기적으로 나가는 고정비용과 달리 경조사비는 특정 시점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문제는 은퇴자들의 지출 구조가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연금이나 생활비가 일정하게 들어와도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몇 차례 겹치면 전체 계획이 흔들리게 된다. 실제로 통계청의 가계동향 조사에 따르면 은퇴자 가구의 생활비에서 경조사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생각보다 높게 나타나며 특히 경제적 기반이 약한 가구일수록 그 부담은 두드러진다. 축의금이나 부의금의 액수는 사회적 기대치와 비교되기 때문에 개인이 스스로 줄이기 어렵고 주변 시선 때문에 오히려 무리하게 지출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경조사는 은퇴자의 재정 계획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지출 항목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돈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경조사는 인간관계를 확인하는 장치이기도 하다. 직장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맺었던 관계는 퇴직 이후 점차 약해지고 남아있는 연결고리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가 바로 경조사 참석이다. 누군가의 자녀 결혼식에 얼굴을 비추는 것, 옛 동료의 장례식장에 조문을 가는 것은 단순히 금액을 전달하는 행위가 아니라 여전히 관계의 끈을 붙잡고 있다는 사회적 신호다. 그렇기에 은퇴자는 갈등한다. 경제적으로는 버겁지만 불참할 경우 관계가 끊어질까 두려워서 억지로라도 참석한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경조사는 은퇴자의 자존감을 시험하는 장으로 변한다. 사람들은 나는 아직 사회적으로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고 그 답을 찾기 위해 무리해서라도 자리를 지킨다. 결국 경조사는 재정과 정체성 두 가지 차원에서 동시에 은퇴자를 압박한다. 더 나아가 경조사는 은퇴자들의 세대적 위치를 드러내는 잔혹한 무대이기도 하다. 직장에 다닐 때는 현역으로 불리며 누군가의 결혼식이나 장례식에서 당당히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은퇴 이후에는 같은 자리에서도 다르게 평가된다. 이제는 무슨 일 하시냐는 질문에 대답을 주저하는 순간 은퇴자는 스스로 사회적 계단에서 한 칸 내려와 있음을 체감한다. 특히 젊은 세대가 주인공인 경조사에서는 더욱 그렇다. 결혼식장에 앉아 있으면 신랑 신부가 사회의 새로운 중심에 서 있고 자신은 이제 과거의 세대로 자리 잡았다는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온다. 이는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 은퇴자의 심리적 안정에 깊은 흔적을 남기는 경험이 된다.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점은 은퇴자들이 이러한 경조사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새로운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리한 지출을 줄이기 위해 경조사비를 계좌이체로 보내고 직접 참석하지 않는 경우도 늘고 있다. 이는 비인간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오히려 진정한 인간관계는 돈이나 참석 여부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관계는 결국 마음과 지속적인 소통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은퇴자들은 경조사를 통해 관계를 유지하려 하기보다 다른 방식의 소통 창구를 열어두는 것이 현명하다. 전화 한 통이나 진심 어린 메시지, 작은 선물 하나가 때로는 축의금보다 더 큰 울림을 줄 수 있다. 또한 은퇴자 스스로도 사회적 체면이라는 보이지 않는 굴레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한국 사회에서 체면은 강력한 규범으로 작동했지만 은퇴 이후 삶은 체면보다 생존과 지속 가능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남의 시선을 의식해 무리한 지출을 반복하다가는 결국 자기 자신과 가족의 생활이 위태로워진다. 노후의 행복은 타인의 인정보다 내 삶의 안정에서 나온다. 따라서 경조사 참석 여부를 결정할 때도 체면이 아니라 내가 지킬 수 있는 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한편 사회적 차원에서도 변화가 필요하다. 한국의 경조사 문화는 지나치게 형식화되어 있으며 금액과 규모에 따라 인간관계가 평가되는 경향이 여전히 강하다. 하지만 이미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간소화된 경조사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결혼식 하객을 줄이고 소규모로 진행하거나 장례식에서 간소화된 조문을 선호하는 흐름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변화는 은퇴자들에게도 긍정적이다.
꼭 돈으로 관계를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확산될 때 은퇴자들의 부담도 덜어질 수 있다. 결국 경조사 문화의 변화는 단지 한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세대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새로운 사회적 과제다. 퇴직 후 경조사 참석이 위험한 이유는 단순히 돈이 많이 들어서가 아니다. 그것은 은퇴자의 재정적 안정, 심리적 자존감, 사회적 관계 유지라는 세 가지 요소가 동시에 얽혀 있는 복합적인 문제다. 은퇴자들은 경조사 앞에서 체면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며 때로는 자존감을 잃거나 재정 계획을 무너뜨리기도 한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문제를 개인의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그것은 한국 사회 전반이 여전히 경조사를 과도하게 중시하는 문화적 구조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은퇴자 개인은 현명한 선택을 통해 스스로의 삶을 지켜야 하고 사회는 경조사의 의미와 방식을 재정립해야 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관계의 진정성이고 체면이 아니라 삶의 지속 가능성이다. 은퇴 이후의 삶은 누구에게나 불안정할 수 있지만 그 불안정을 극복하는 지혜는 때로 작은 선택에서 비롯된다. 경조사를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대신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조율하는 것, 그것이 은퇴자가 자기 삶을 지켜내는 길이며 동시에 새로운 시대의 경조사 문화를 열어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